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9일 화요일 아침 9시 1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상승률이 얼마 크지 않고 이 상승 종목수 비중도 좀 작기 때문에 이 어떤 전형적인 상승장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속 내용은 혼조했다, 상승 마감했는데 속 내용은 혼조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나타나던 그런 특징들은 잘 보여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특징들요. IT 빅테크가 잘 버티면서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뭐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등 이런 친구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근데 붉은색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혼조했던 거죠, 그죠? 대형주 몇 종목이 잘 버텨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 많은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심리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혼조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젯밤에도 그 은행주들의 불안은 좀 여전히 지속이 되긴 했습니다. 뭐 찰스 스왑이 하락 마감했고 이 지역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도 현실이죠, 그죠? 예. 반면 대형 은행들은 한숨 돌려갖고 이렇게 상승 마감하기도 했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번 주에 뭐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뭐 정확하게 그대로 다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강하고 막연한 어떤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어떤 막연한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도 불씨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와중에 이제 어제 그 연준에서 보고서가 하나 좀 나온 게 있는데요. 요거 하나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그 대출 기준에 관련된 조사를 한 게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이코노믹 캘린더에선 론 오피서 서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뭐 이 내용 때문에 어제 은행주들이 조금 지역은행들이 조금 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요게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솔직히 평상시에는 별로 이제 뭐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긴 한데요. 지금 이제 은행 위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런 기사도 나오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들도 뭐 여러 개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이름은 이거라고 합니다. 미 연준 선임 대출 담당자 의견 서베이 SLOOS라고 하는데 요게 아무튼 발표가 된 건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대출 조건이 더욱 엄격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은행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좀 가장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실 은행 위기의 가장 심각한 국면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이 대출 기관이잖아요. 돈 빌려주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자기네들이 생존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되면서 이제 대출 해줘야 되는데 그 대출 해주는 게 은행의 본래 목적인데 근데 대출을 요즘에 쫄아서 못 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어떤 신용 위기라고도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카고 연은 총재도 어젯밤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긴축이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신용 긴축이 시작됐다. 은행들이 망하면서 쫄아서 돈을 못 빌려줘가지고 이 가게나 기업들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뭐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하고 싶은데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런 점들을 신용 긴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점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위기는 여전히 그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그 약간 숯처럼 그냥 은은하게 불씨가 살아있는 거지 아직 가스풀처럼 그게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활활 타오르는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이 지금 이 숯불에 가까운데 지금 그냥 잔잔한 불씨에 가까운데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다만 이게 이 숯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좀 은은하게 타오르는 그런 불씨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불씨는 빨리빨리 타오르지 못하면 금방 또 꺼져버리기 마련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싸움이 중요하다라고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하방을 포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무튼 계속해서 좀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에 사실 잘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 불씨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영은 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은행이란 기관이 금융기관의 어떤 핵심 아닙니까? 금융의 핵심 기관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망한다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이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은행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망했던 적이 잘 없습니다. 위기 때나 이렇게 심각하게 망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은행 위기는 지금은 조용할 수 있으나 이거 엄청나게 큰 잠재적인 폭탄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뭐 아래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뭐 하여튼 계속 그런 이야기. 굳이 뭐 자신감을 잃지 않으셔도 된다.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조금 뭐 더 자세한 내용을 그 좀 몇 가지 데이터를 좀 더 보자면은 어디서 정리가 잘 돼 있었더라? 잠시만요. 뭐 그 좀 전에 봤던 연준의 대출 보고서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준에서 그 조사한 데이터인데 대출이 많이 까다로워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인 거고요. 참고로 이렇게 대출이 타이트해졌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 대출이 타이트해지니까 위기가 생겼었더라. 2000년 IT 버블 때 그때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2020년 전염병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위기라는 거를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그런 때다라는 거죠. 이런 지표들이 위기 때와 비슷한 거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작은 회사나 큰 회사나 전반적으로 이제 뭐 자금을 원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네, 그 자금을 계속 그 조달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충족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위기 때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어떤 큰 위기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 측면에서 지금은 어쩌면 경기 침체 중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이걸 이제 반영을 잘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간 싸움이라고요. 충분히 어떤 하방으로 보고 개길 만한 그런 시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보고서들 중에 이게 이런 게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번 주에 있는 거는 그 미국 물가지표 좀 기다리면 될 것 같다. 물가지표는 수요일 날 밤에 나오죠, 그죠? 요거 기다리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그냥 쭉 점검만 할게요. 특별한 뭐 기술적인 그런 거 없었으니까. 유럽 증시 계속해서 어떤 그 박스권 상단 혹은 뭐 전고점 자리 부근에 걸려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좀 버벅버벅 하고 있다. 다들 그래서 답답한 구간 안에 있는 거죠. 이 레벨업 들락말랑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만 일단 못 넘어가고 있고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구간 안에 걸려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혼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습니다. S&P는 딱히 걱정할 게 없어요, 그죠? S&P는 계속해서 어떤 4,200이란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를 한참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박스권이고요. 조금 오르나 조금 내리나 여기선 큰 의미 없고, 나스닥이 이제 조금 문제인데, 나스닥이 이제 계속해서 이 13,300이라는 자리를 자꾸 기분 나쁘게 조금씩 이렇게 안착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조금 좀 문제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살짝 턱걸이로 돌파안착하는 상황이라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하방을 좀 포기하긴 좀 아깝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뭐 저도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있긴 한데요. 오늘 밤은 나스닥이 내려올 거면 반드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13,300이라는 자리를 어떤 지난 요 한 달간, 두 달간의 박스권 자리 상단으로 보고 있는데, 한 번 돌파 안착한 거 뭐 그럴 수 있다. 뭐 두 번째 돌파 안착한 건 근데 좀 아닐 수 있죠. 아무리 살짝 돌파 안착했더라도 두 번째 돌파 안착하는 건 조금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3,300을 너무나 살짝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라 뭐 조금은 좀 더 개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돌릴 거면 빨리 되돌려야 된다. 박스권 안으로 돌아올 거면 빨리빨리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 보고 좀 뭐 나스닥은 무슨 뭐 결정을 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어떤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다. 넘어갈 거면 빨리 넘어가서 레벨업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다. 혼조한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 잘 보내고 우리는
뭐 스트레스 관리 잘하면서 시간 잘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 좀 혼조한 그런 상황이라서 특별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그 요런 상황입니다. 이 죽지도 살아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사실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이쯤 되면 어젯밤에 사실 좀 죽어 내려가도 되거든요. 레벨 다운 해도 되는데 또 죽어야 될 자리에 죽지 않고 양봉 나오면서 또 버티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까지 내려와서 요렇게 이런 모습들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삼중 바닥형 혹은 다중 바닥형에 대한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중요한 자리를 깬 건 아니니까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이건 아직까지는 박스권인 겁니다.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달러뿐만이 아니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채권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들이 워낙 복잡하게 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요, 은행 위기도 있고요.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가 올라가는 요인, 내려가는 요인, 올라가는 요인, 내려가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계속해서 혼조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지 얘네들도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시간만 이렇게 계속해서 죽고 있고 답답한 구간 안에 놀고 있습니다. 뭐 금리도 그랬다고요, 그죠? 금리도 어젯밤에 뭐 보시다시피 뭐 조금 올랐는데 조금 올라봐야 뭐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구간 아닙니다.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죠. 이것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은행 위기도 있고 혹은 뭐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도 영향을 미칠 거고 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 그 한 가지 참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22 유로존 통화 정책 관련해서도 유로존은 일단 뭐 그래도 당분간 더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유로존도 경제 상황이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거의 금리 인상이 끝에 다 와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등장은 하더라고요. 아직 정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정설은 계속해서 유로존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게 정설인데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슬 유로존도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그런 데서 기사를 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것도 이 금리와 이 달러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이 굉장히 앞선 일들을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번 5월 초까지 지금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는데 지금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니 뭐니 하면서 주식시장이 턴어라운드 한 게 언제냐고요. 벌써 작년 말쯤부터 해가지고 슬슬슬 턴어라운드 했잖아요. 지금도 5월인데도 금리 올리고 있는데 작년 이미 5개월 이쯤 전부터 해서 슬슬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존도 슬슬슬 이제 어떤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이제 슬슬 영향을 미칠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버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유로존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야 이게 이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유로존도 이제 금리 인상 못하고 여기서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게 된다면은 달러는 다시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애플 주가 이런 걸 한 번씩 봐야 되겠죠. 그죠? 애플은 계속해서 여기 직전 고점 직전 고점이라 표현하기는 좀 뭐한가요? 하여튼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 아직 의미 있는 매도세는 안 보이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긴 하고 있는데 워낙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애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 은행주들 ETF입니다. KRE라고요. 은행주들 ETF들은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다. 어젯밤에 대출 서베이 그거 봤죠?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 하락 마감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게 이제 이 대폭 나가는 구간이 아니고 지금은 폭락했다가 약간 반등하는 그런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용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 얘가 이제 아직까지 의미 있는 지지력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얘가 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시장 또 빠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ETF의 이것만 봐도
이것만 봐도 은행 위기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도 없이 기간 조정만 거치고 다시 또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저 밑에까지 사실 열린다고도 볼 수 있긴 한데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 은행 위기는 이래저래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은 이거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시간이 얼마 남진 않은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넘어갈게요. 얼추 다 본 것 같고 뭐 특별히 다른 거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도 뭐 좀 반등하고 다들 뭐 그런 혼조한 구간 안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더는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네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하고 에코프로 친구들 하락하면은 일단 지수들은 안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장 마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되는 게 관건이지만은 일단 지금 아침의 분위기는 안 좋다라는 거. 오늘 코스피는 코스피 어제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 등장하면서 하루 종일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뭐 미국에 있는 어떤 뭐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핑계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지금 그 보시면은 나스닥도 좀 하락하고 있고 S&P도 조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아마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TSN이라고 타이슨 푸드라고 얘네가 실적이 안 좋아갖고 지금 뭐 보시면 폭락을 한 게 좀 눈에 띄는데요. 뭐 이런 거에 영향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아마 기업 실적 안 좋아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 지금 아시아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걸 거예요. 아마 그건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어제는 이제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세가 시작부터 등장해갖고 이렇게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또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는 것도 또 재밌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 혼자 그냥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하고 있는데 여기다 지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뭐 비교적 뭐 강력한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 맞긴 맞는데, 왜냐면 이제 어제 나왔던 양봉을 시가부터 깨버리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개파락하면서 어제 시가를 붕괴시키면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강력한 매도세는 또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지금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하나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나 이게 큰 의미는 없죠. 아무튼 한국 증시는 뭐 답답하다, 이렇게.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다 답답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굳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살펴보자면은 이 329라는 자리의 어떤 저항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어제 그러니까 329를 돌파한착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어제는 돌파한착했는데 오늘까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은 힘이 딸렸다.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긴 하구나라는 거를 오늘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 2거래일간 329에 대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오늘 이 1260인가 현물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를 지금 놓고 싸우고 있죠. 1265, 66 이 정도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 자리인데 이 자리 오늘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죠? 이 자리 붕괴되면은 어떤 쌍고점에 대한 완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니까 오늘 완성되나 안 되나 보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오늘 329 저항으로 2거래일 동안 확인하나 안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만기주란 말이죠. 옵션 만기주라 막 대박 시세가 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장중에 막 대폭락을 하면 일부 되돌릴 거고 급등을 하면 되돌릴 거고, 그래서 아마 꼬리들이 좀 어떤 그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는 게 옵션 만기주의 특징이긴 합니다. 꼬리들이 좀 길게 생길 수 있는지 여부들 위주로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환율은 일단 오늘은 또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하여튼 뭐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하고 있는데 아직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매수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이야기 하려면 5월 4일 날 나왔던 이런 음봉을 빨리빨리 극복해 줘야 되는데, 일단 이 5월 4일 날 음봉에 대한 이런 저항을 지금 겨우겨우 힘겹게 지금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라 아직은 뭐 그렇게 할 말은 없네요. 반등 중이긴 한데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1325원이라는 자리가 또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한작해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는 뭘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추세선 맞고 이렇게 잘 이렇게 올라가야 될 자리에 일단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잘 반등하고 있는 거라 뭐 특별히 할 말 없다. 그냥 지켜보자라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들도 뭐 특별한 일 없고. 근데 만기 주기 때문에 이 변동성 지수들이 막 계속해서 살아나고 막 당장 이번 주에 이렇게 막 급등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쭉 살펴봤고요. 그 에코프로 BM은 오늘 그 어떤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시면 좋겠죠. 한 24만 원 정도라고 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여기 보이시죠? 제가 선 그어놓은 에코프로 BM인데요. 여기가 이제 짜글짜글하게 어떤 저항이 모여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 왔죠. 그 자리 지지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온전히 붕괴가 돼야 찔끔 말고 턱걸이 붕괴 말고 의미 있게 몸통으로 이렇게 이 붕괴를 시켜줘야 그래야 이게 다중고점형을 완성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그냥 이렇게 좀 혼조한 구간일 수 있어요. 물론 이 고점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힘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지지선 아직 깬 건 아니니까 아직은 혼조세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 녹화하고 있는 지금 당장은요.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이제 다중고점형이 완성이 됐다. 뭐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죠.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이런 자리들 붕괴시키는지 코스피가 어떤 중요한 저항을 인식하는지 이런 여부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